오래 앉아있거나 무리하게 활동을 했을 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허리가 아파본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네. 예,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방송 끝나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약간 허리가 찌긋찌긋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경우에 단순한 허리 통증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 통증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질환이 다양한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실 우리의 몸이 허리잖아요. 이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앉기도 힘들고 걷기도 어렵고 정말 삶 자체가 질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허리는 단순히 상체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지탱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허리의 척추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앞쪽에 이제 커다란 척추체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척추체 뒤에는 고리 모양의 공간이 하나 있는데 네. 이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하고 척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사이사이에 만들어지는 추간공을 통해서 이런 척추 신경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리의 양쪽에 관절돌기가 있어 추간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진에는 없지만 여러 인대들과 근육들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구조물들이 척추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몸을 세운 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씩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와 잘못된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 무리한 운동, 운동 부족, 그리고 직업 등 사소한 이 일상생활과 연관된 요인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이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뭐 허리 통증하면은 그 허리 디스크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 허리 디스크라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는 듯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디스크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 혹은 네. 추간판 탈출증을 관용적으로 부르는 표현인데요. 디스크는 척추체 사이에 있어서 이 허리에 이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디스크 환자의 MRI 사진인데요. 네. 예,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네. 추간판이 이렇게 척추관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이제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결국 디스크가 약해져서 척추관으로 돌출 혹은 탈출돼서 척수나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주된 증상은 보통 허리와 다리의 통증인데요. 통증으로 인해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고 허리에 힘이 빠지고 네. 묵직한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앉아있을 때나 이렇게 앞으로 허리를 숙일 때 네.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수할 때나 머리 감을 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허리를 펴줘야 된다고 네. 예,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이제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외상에 의해서도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지만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가 젊은 환자들도 많은 질환이라면 이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또 고령 환자들이 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질환의 원인은 노화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화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퇴행성 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구조물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위가 척추관인데 네. 좀 많이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은 이제 약해져서 밀려나온 디스크, 그리고 추간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이 커지고 주위에 인대가 두꺼워지게 돼서 척수가 지나가는 척추관, 그리고 척추신경이 빠져나오는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보다는 주로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네. 보통 저리고 당긴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디스크 탈출증과는 좀 반대로 네.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좀 완화되고 아. 이렇게 쭉 펴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걷다 보면 저절로 허리가 굽고 다리가 좀
저리고 네. 그런 통증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 그런 네.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 예전에 우리 할머니 그러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굽으시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좀 쉬었다 가시고 쉬었다 가시고. 네네. 맞아요. 한 번에 오랜 거리를 잘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면 다리 쪽에 감각이 떨어지고 네.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 때문에 이 퇴행성 변화가 젊은 사람들도 빨리 진행이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인데 운동 부족도 네. 요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척추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이 질환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척추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네. 약간 이제 좀 변형이 온 건데요. 변형이 된 거군요. 네. 환자분들 중에 이제 척추뼈가 밀려 있다, 어긋났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척추체가 이렇게 차곡차곡 똑바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에 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를 척추 네.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에서도 그냥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난 부위는 다른 척추 그 관절보다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디스크나 그다음에 추간 관절, 그것을 싸고 있는 인대나 관절낭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보니까 이제 허리뼈가 이렇게 킁킁킁킁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차곡하게 예쁘게 되는데 뭔가가 어긋나거나 이게 좀 좁아지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튀어나오거나. 같아요. 네. 근데 좁아지면 이제 디스크라는 게 물렁물렁 말랑말랑한 이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추간판 탈출증이 되잖아요. 이제 이 용어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볼 질환이 추간 관절 증후군이에요. 네네. 이건 또 추간 관절 증후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척추랑 척추 사이에도 관절이 존재하는데요. 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척추체 사이에 마우스로 좀 네, 마우스를 보시면 이 앞쪽에 이 척추체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여기도 네. 이제 관절의 일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작은 관절 한 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의 관절이라고 해서 추간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은 이제 디스크처럼 이 무게를 받쳐주기도 하지만 네. 주된 역할은 이제 척추체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추간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네. 추간 관절 증후군 혹은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허리의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 보통 옆구리나 엉치, 그다음에 다리까지 통증이 연관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무릎 아래로는 통증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좀 통증이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 좀 서 있는 것보다 좀 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좀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좀 허리가 뻣뻣하고 조금 이제 활동을 하시면 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런 질환들 말고 허리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프다. 이렇게 보기만 삐끗하는 해도요. 경우도 질환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질환명이 다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담 걸린다고 하는 거 네네, 그거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급성 요추 염좌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리에 이제 무리한 힘을 쓴 경우, 과도하게 비틀리거나 구부리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추락이나 또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휴지를 줍는 등의 이렇게 좀 사소한 동작으로만으로도 이제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작스런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으로 네.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 그리고 다리 길이의 차이, 뭐 골반이 틀어졌다, 뭐 이런 말씀들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됐을 때 허리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좀 만성화된 통증을 네. 말하는 질환이고요. 이런 두 질환 모두 어떤 뚜렷한 명확한 그 진단적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제 병력이랑 증상, 진찰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그냥 붙이는 진단입니다. 네. 이 사실 허리 통증의 질환이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화면 보시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것이 천장관절 증후군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참 어렵네요. 천장관절도 좀 생소하시죠? 네. 화면을 먼저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제 척추뼈랑 골반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천장관절인데요. 네. 천골과 장골이 만나서 천장관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천장관절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상체에 있는 이런 무게를 하체에 전달을 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근육들과 인대들이 실제로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관절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네. 이 천장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천장관절 증후군입니다. 아유,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뼈를 정말 잘 관리해야겠구나. 네. 자세 정말 바르게 하고 움직일 때 급하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척추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술 받으면 싹 나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통증의 원인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이나 이제 잘못된 수술 부위 판단으로 그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좀 제거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좀 너무 과도하게 감압이 되어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수술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술 후에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척추의 이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 발생된 그런 척추 병변에 의해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척추 수술 후 통증이 총 허리 수술 환자의 20에서 40%까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에 3개월 정도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네.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척추 수술 후 통증은 좀 오래가는 경향이 많고 완치되는 경우가 좀 잘 없기 때문에 이 치료의 목표 자체를 그 삶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이 운동으로 통해서 자발적인 통증 관리 능력을 좀 배양하는 것에 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척추 질환들이 있을 때 치료 방법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원인에 따라서 맞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주사 치료에서부터 이제 카테터라고 부르는 기구를 이용한 시술까지 다양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 대부분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MRI를 찍었을 때 디스크나 협착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들이 반드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진찰 소견을 이제 들어보는 것이 통증의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통증의 원인에 딱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허리에 근육에 놓는 근육 주사보다는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이 원인이 되는 척추 구조물에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치료는 뭐 후진의 측지 신경 차단술, 추간관절 차단술, 천장관절 차단술, 경막의 신경 차단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등 이제 비교적 간단한 주사 치료들이 있고요. 네. 이제 대부분 이런 주사 치료를 호전이 되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성형술 이런 좀 비수술 치료들이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제 치료법이 뭐가 있을지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좀 자주 하게 되는 치료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대해보면 그냥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 그다음에 추간관절로 인한 통증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후진의 측지 신경 차단술이나 추간관절 차단술을 시행해서 이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좀 이완시켜주고 추간관절의 그 염증을 줄여주면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방사통이 심한 경우에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눌리는 신경 주변에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 신호를 전달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원활히 해줘서 통증을 빠르게 좀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양한 요인이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어쨌든 자세도 좀 바르게 하면서 안 아프게 하도록 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아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재활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재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허리 아프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보행 자세도 좀 변하고, 이게 좀 자세가 삐딱해지고, 네. 아프니까 운동을 좀 피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부의 근육이나 인대에만 무리가 가기도 하고, 근육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약해진 근육들과 인대들이 척추를 좀 강하게 잡아주지 못하면서 디스크나 추간 관절에 좀 지속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좀 좋아진 후부터는 보통 가볍게 걷는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걷기. 네. 이 오르막 내리막보다는 평지를 좀 꾸준히 네.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네. 이것이 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코어 근육 운동을 이제 권장합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이 갈비뼈 아래쪽, 그 다음에 배, 척추, 골반, 네. 이 대퇴골,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근육들인데, 몸의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허리를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허리 통증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이 통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걸 텐데, 예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이제 척추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계속 퇴행성 변화들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평소에 이제 삐뚤게 앉거나 좀 이렇게 자세가 불량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행동이나 오래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경직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이런 자세들이 척추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됩니다. 척추에 이런 무리를 주는 자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빨리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네. 허리에 좀 통증이 있는 분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은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코어 근육 운동, 이것을 꾸준히 하시면 척추 주변을 근육이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네.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나이 들지 않는 방법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걷고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